수술을 하시고 나서 감각이 이상하다, 심지어는 통증이 있다, 광대 수술의 경우에 광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종훈 성형외과의 노종훈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감각이 이상하다, 찌릿찌릿하다, 심지어는 통증이 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붓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붓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겉모습의 붓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 주변에도 붓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도 붓기가 있으면 기능이 약간 떨어지거나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붓기가 줄어들면서 차차 좋아집니다. 대략적으로는 3개월 정도가 붓기가 제법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게 되고, 좀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중에서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대 수술을 예로 들면은 광대보다는 오히려 두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은 광대에 국한돼서 하지만 주변 부분에 미세한 손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근육들의 사소한 자극이 두통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1,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이 수술은 입 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입 주변이 많이 붓습니다. 부은 입술은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다무러지지도 않고, 하지만 상처들이 회복되면 복구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수술한 붓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 있거나, 광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입을 벌리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원래 되지만 붓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붓기가 빠지면 저절로 입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대 수술의 경우에 광대에서 소리가 난다, 또는 광대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소리가 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뼈가 절골 후에 3개월 정도 기간을 걸쳐서 아물게 되는데, 뼈가 다 붙지 않은 기간 중에 난다면 뼈 회복에 좋지 않습니다. 턱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나는 소리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턱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라는 거는 턱이 자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신다면, 뼈가 붙는 기간에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가 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다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축하거나 쪼이는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처들은 회복 기간 동안 상처의 수축감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죠. 입 주변이다 보니까 또 움직임과 동반했을 때에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처 회복의 일반적인 증상이자 차차차 없어집니다. 그 앞턱에는 표정을 짓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수술 후에 약간 뭉치게 되면은 앞턱 자체의 모양도 뚱뚱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에 있는 붓기가 빠지고 근육 자체가 회복이 되면은 슬림해지면서 원하는 앞턱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부드러워지고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증상들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필요하다면 병원에 알리셔서 체크 받으셔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압이 뭐냐? 분류압은 유압이 안 된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뼈를 자르고 붙였으니까 유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분류압은 그리 흔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수술에선 그렇습니다. 혹시 의심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있어서 분류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분류압이 아닌 경우도 있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분류압에 대한 진단은 CT와 임상 증상을 통합해서 진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입안으로 하고 입안에 봉합이 있기 때문에 피가 침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량이라면 정상적인 회복 중에 피가 살짝 묻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혈인데 붓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모여서 뚱뚱해 보이니까 이걸 붓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 혈액이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통을 착용하고 밖으로 미리 빼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의 구분이 힘드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반드시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안을 보려고 입을 막 크게 벌리다가 실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 궁금증이 많은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봉합이 되어 있는데 만지려고 애를 쓰시거나 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입을 많이 벌리게 되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수술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증상들과 주의 깊게 봐서 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걸러내야 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좋은 회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종훈 소외과의 노종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